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플러팅 방법, 남녀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 텐데, 그 출발로 지금 13기의 현숙님이 플러팅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영철님이 플러팅이란 단어의 다른 해석으로 일름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솔로를 보지 않으신 분도 보신 분들도 모두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평소 좀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 그런 플러팅의 유래부터 플러팅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연구로 드러난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효과적인 남녀 플러팅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이 단기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 남녀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플러팅을 하실 분들은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런 플러팅에 익숙한 세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실험의 결과가 이렇다. 연구는 이런 곳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겠죠. 그냥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러팅의 사전적 의미는 일단 희롱하는 시시덕거리는 장난삼아 연애하는 이제 그렇게 댕이 있거든요. 정의가. 그리고 ing를 빼서 플러스는 이제 추파를 던지다. 그리고 바람둥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 어원이 딱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추가 되는 것들로 몇 개를 찾아보니까 이제 16세기에 이런 의성어가 있었대요. 이제 튕기거나 스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런 스치는 그런 관계에서부터 출발한 단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장난삼아 연애하는 그렇게 약간 스치든 관계, 그런 거를 의미한다. 그런 어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 프랑스어로 이걸 뭐라고 읽으면 좋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달콤한 흰소리, 그리고 가볍게 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에서부터 나왔다는 설이 있는데, 저 단어 자체가 꽃에서 유래한 단어래요. 지나갈 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스치듯이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 그래서 약간 가볍고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덧없는 약간 상호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라틴어에서 플로렌스, 이 꽃이 피는 것, 개화,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플로랑스 이런 요즘엔 별로 없나? 옛날엔 그런 카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플로렌스에서 유래했다. 결국은 이제 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라틴어 어근은 없지만 이제 저런 꽃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핀 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플러팅이 어떤 식으로 의미가 발전해 왔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쉽게 잡히시겠죠. 그래서 이 13기에 나는 솔로 13기 영철님이 영수님이 쓴 플러팅의 단어는 약간 시시덕거리고 상대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로 영수님이 쓰셨다면 아마 영철님은 조금 이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바람둥이나 희롱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영철님을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영숙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한 게 아닌가. 오늘은 이제 나는 솔로를 안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그러면 플러팅은 이제 어떻게 구분되냐. 여러 가지 플러팅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플러팅에 대한 구분을 로맨틱한 관심, 의사소통의 개별적 차이라는 논문에 실려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팅을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육체적 플러팅, 전통적 플러팅, 진지한 플러팅, 그리고 공손한 거, 장난스러운 거. 그래서 5가지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걸 이제 보는 이유가 지금 저 사람이 쓰고 있는 플러팅이 어디에 해당할까를 보면 저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예측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부분은 이런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신체적인 근접성, 그리고 육체적인 플러팅을 즐기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이런 신체적 접촉을 좀 편안하게 느낀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좀 빠르게 전달하는데 조금 더 성공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관계와 장기적인 관계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표로 보여드릴까요? 각각 10가지 플러팅 전략들을 가지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 시작하고 여자는 기다리는 그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내성적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이성이 나에게 좀 낭만적인 접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뭔가 이런 전통적인 플러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플러팅을 항상 받다 오던 사람이 상대가 전통적인 플러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지한 플러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감정이 연결되는 것, 그 자체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감정을 잘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죠. 공손한 플러팅은 상대를 정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어떤 좀 노골적인 단어나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피하고 비언어적인 단서, 부드러운 표현 이런 것들에 좀 의존을 하는. 그런데 이렇게 공손하면 상대는 좀 관심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난스러운 플러팅은 이런 장난스러운 플러팅을 즐기는 사람들은 좀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좀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과 플러팅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플러팅 자체를 좀 장난스러운 플러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가벼운 경향이 있고 좀 놀리거나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즐기는. 그러면 뭐 굳이 예를 들자면 13기 현숙님의 말하는 그 플러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일단 전통적인 플러팅은 아니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장난스러운 플러팅이 가깝겠죠. 그렇다고 현숙님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현숙님은 진지하고 그런 사람이겠지만 지금 연구에서 보듯이 상대가 장난스러운 플러팅을 했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은 즐거운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엔 관심이 가도 이 사람의 어떤 진지한 면을 좀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숙님의 의도와 현숙님의 마음이 좀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요소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칼럼을 쓴 분이 있어요. 아론 박사라는 분이 쓴 칼럼이고 일부만 발췌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니나 시몬이라는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래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닌데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칼럼이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항상 플러팅을 해. 나는 남자가 좋거든. 그럼 플러팅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거를 보면, 그럼 이거는 무슨 플러팅이죠? 앞에서 볼까요 다시? 지금 니나 시몬이 말한 건 어느 거에 해당해요? 육체적인 플러팅과 장난스러운 플러팅 두 가지가 좀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니나 시몬이 말한 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팅은 좀 모순적이라고 해요. 좀 정직하고 순진한 면, 그리고 반면에 좀 아첨과 속임수를 쓰는 것들,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관심을 보이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지 않고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라는 말은 실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은 결국 그 당근과 채찍 원리를 항상 쓸 수밖에 없죠. 당근만 주면 이 사람은 질려버리고 채찍질만 하면 상대는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가가 관점인데, 실은 그래서 플러팅도 그게 마치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균형감 있게 써야 돼요. 여기에서도 진지한 것과 공손한 것, 아니면 뭐 전통적인 것과 공손한 것으로만 가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로 거의 굳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배합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플러팅의 기본이 되는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언어적 행동이죠. 여기서는 항상 눈을 맞추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미소를 짓는 것. 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미 이 사람의 유혹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혹을 떠나서 사람과 눈을 잘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 건 항상 효과적이란 얘기야. 이게 1위예요, 1위. 남녀를 떠나서 2위는 지성적인 면이 보여지는 것. 뭐 유머나 재치, 그리고 간단한 말을 해도 이 사람의 센스가 느껴지는 그런 말들. 세 번째는 뭐 부드러운 접근이고, 네 번째는 쾌활함, 낭만적인 의도, 용기와 결단력, 공통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언어적 행동이랑 지성은 남녀가 다 효과적인데 여자에게 효과적인 것과 남자에게 효과적인 게 다르다는 거지. 이 세 번째부터는 상위 3개가 2개는 일치해요. 비언어적 행동과 지성, 이 부분은 남자든 여자든 유혹하는데 효과적인 가장 우선순위인데, 여자한테는 부드러운 조건, 남자한테는 외모가 3개 중에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대하는 효과적인 플러팅에 외모가 안 들어가. 물론 외모가 좋으면 훌륭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요소들 중에서 외모가 특출나게 좋으면 다른 것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덜 중요한 요소가 특별하게 좋다. 그러면 선택될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좋은 플러팅과 나쁜 거를 따져보면 좋은 거는 좀 긍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나쁜 거는 그럼 반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칭찬하고 잘난 척을 해. 자기 가진 걸 얘기해.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겸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초면에
어떤 플러팅을 한다고 좀 가볍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더 빨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드립을 친다거나 그런 성적인 능력에 대한 스몰 토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실은 여기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이제 좀 어그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발표된 연구예요. 얼마 안 된 거죠. 따끈따끈한 연구예요. 효과적인 플러팅의 방법이 성별과 유혹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요 결론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 입장에서 단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러팅은 성적으로 나는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신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냥 친근한 스킨십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통하고 명확하게 나는 성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게 단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장기적인 관계를 찾고 있는 여성을 유혹하려는 남자라면 관대하고 좀 헌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노르웨이와 미국에서 각각 한 500명 정도로 해서 30세 미만의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조사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두 개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꽤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가 됐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유머라는 거 있잖아요. 유머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여자에게 남자가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유머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단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그 남자를 유혹하고 싶어요. 단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남자를 유혹할 때 여자가 유머를 쓰는 건 가장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여자를 유혹할 때는 남자에게는 가장 큰 기술이 유머인데 단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남자한테 여자의 유머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실은 이제 저의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면 저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유머였던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저의 유머가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와 단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성이 별로 없었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 항목에 따른 차이는 없다. 근데 단 어떤 신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스킨십이다. 그러면 문화별로 어떤 나라는 볼뽀뽀가 가벼운 스킨십이라면 어떤 나라는 그런 볼뽀뽀가 굉장히 진한 스킨십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한 스킨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항목의 이런 순서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자기 홍보 문헌들, 기존의 이제 연구와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그리고 플러팅이 문화를 떠나서 보편적인 전략이라는 거를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입니다. 이것만 보면 실은 이 연구를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문 볼 때 보통 그 키가 되는 그런 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이해하면 이제 논문을 초록 읽고 그 표 읽고 실은 이러면 이제 대충 알죠. 어느 이게 연구가 뭐가 나왔구나. 물론 이제 그거 이해해도 결론도 읽고 해야 되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봐야 됩니다. 중복이 어디 돼 있는가. 자, 보세요. 일단 장기 관계,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과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계를 목표로 한다면 상대를 웃게 만들고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깊은 대화에 참여하고 미소를 짓고 뭐 농담에 웃거나 낄낄거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꼭 뭐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어쨌든 좋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지금 보면 장기 관계를 위해서는 남녀가 10개 중에 9개가 일치해요. 심지어 순서도 별 차이 없어.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남자가 여성을 유혹할 때 단기 관계와 장기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겹쳐요. 상대를 웃게 만드는 건 둘 다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유머는 장기든 단기든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성관계, 어쨌든 성적인 유혹, 여기는 이제 외모적인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긴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단기와 장기는 꽤 많이 겹쳐요. 한 6개가 겹쳐.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여성이 남성을 유혹할 때 단기적인 관계예요. 단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이런 성관계를 하는 것, 그리고 그냥 키스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섹시한 옷을 입고 함께 뭐 춤을 추는 그런 활동을 하고 굉장히 뭐 임팩트 있는 딱 그 눈에 띄는 그런 옷, 감동을 주게 하는 옷이라는 게 임프레시브한 그런 옷이니까. 그리고 팔을 만진다는 거. 이런 거는 단기 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진도를 좀 늦게 나가시라는 여러 가지 조언 중에 그 조언이 있었거든요. 그게 실은 이런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냐면 단기 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을 시도하는 순간 상대는 단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를 웃게 만든다. 남성이 여성을 웃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단기에도 좋고 장기에도 좋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성이 남성과 이런 진도가 나갔어요. 1, 2번이 됐어. 그러면 장기관계에서는 없잖아요. 1, 2, 3 다 없어. 지금 장기 관계에서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장기 관계를 맺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저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단기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다가도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이러면 장기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관계 기간의 목적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 전략을 통해서 성공하는 관계는 단기인지 장기인지가 어느 정도 결판이 난다는 거죠, 초반에. 그 플러팅을 하는 순간에. 그래서 플러팅이라고 굉장히,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자세한 기술까지도 말씀드리고 그런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강좌나 이런 대화의 클래스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본을 지키면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 이런 대화나 이런 데 있어서 어쨌건 성의예요, 성의. 센스와 성의란 말이야. 지금도 보면 상대를 웃게 만드는 거.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둘 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상대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상대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광대가 돼야 되나? 절대 아니야. 내가 우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웃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상대를 웃게 만든다는 건 내가 광대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유행어 따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연결 지점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그게 유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적인 유머예요. 지적인 유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적인 유희를 통해서 실은 그 플러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 채널도 그러잖아요. 가끔 어떤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뭐 연애도 별로 못 해봤을 텐데 이런 뭐 연애 심리를 하고 있냐, 뭐 씁쓸하다. 그게 지금 이 관점에서만 이성을 만나본 거예요. 실은 외모가 그렇게 물론 내가 연애를 막 이성을 잘 유혹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상대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를 웃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상대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미소를 짓고 이런 것들이 실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그와 비슷한 전략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단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적인 어필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성도 그렇죠. 여성도 지금 앞부분에선 굉장히 높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이 지금 거의 1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굉장이 큰 차이거든요. 평균값이 그 정도 차이면. 그럼 지금 여기 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거의 다 6점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도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는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쵸? 이 위에까지는 지금 거의 5.8, 6 이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계를 맺을 목적이면 내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옷 스타일이 별로다? 그럼 힘들겠죠. 근데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건 다르다는 얘기야. 달라. 근데 내가 어떤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좀 플러팅 전략이 바뀌어야겠죠.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짧게 끝나고 깊은 관계를 못 맺을까? 나의 플러팅 전략이 단기에 치중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도 지금 몸이 막 좋고 어떤 섹스 어필이 돼.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스킬도 굉장히 뛰어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혹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4, 5번에 있어서 굉장한 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화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깊은 대화를 참여한다거나 미소도 없고 상대를 웃게 만드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 4, 5번에 때문에 짧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거 이외에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점들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오래 못 만나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자는 이 상위 포인트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은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할 때 그 조언 중에 항상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한 번씩 끼워 넣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왜냐면 상대에게 나를 좀 더 알리고 친밀감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섹시한 옷이나 어떻게 보면 딱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는 옷들이 초반에 단기 관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장기 관계에는 도움이 안 돼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숙님의 전략을 조금 다시 떠올려 보면 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농담이 웃거나 낄낄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 꼭 아니어도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웃고 그 내가 웃음으로써 상대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데 좋은 방법이죠. 친밀한 방법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동을 주게 하는 옷을 입는 거는 굉장히 현숙님도 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또 팔을 만진다거나 물론 뭐 여기에서 뭐 1, 2, 3번이나 이렇게 성적 어필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섞여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내가 지금 너무 그 단기의 매력에 어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 만약 그렇게 되면 좀 배제할 건 배제해야지. 일부러 섹시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상대를 웃게 만들고 시간을 좀 보내고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좀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이제 이게 문화적 차이가 없다고 앞에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없는데 그 깊이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접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문화권과 이제 한국 문화권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신체 접촉이 뭐 볼을 부빈다는 거는 인사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볼을 부비는 거는 포옹하고 볼을 부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아닌가? 내가 너무 꼰대인가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건 저런 건 문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상담에서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현숙님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현숙님의 플러팅이 어쨌건 상대의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장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관계를 좀 추구한다. 그리고 오히려 현숙님이 너무 튀고 눈에 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차분해졌을 때 지루해졌다. 라고 오해를 하기가 또 쉽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런 플러팅은 분명히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플러팅을 내가 할 때 상대는 어떤 정중한 플러팅을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확실하게 먹힌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먹힌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수집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돼. 그리고 관계를 길게 가져가려면 내가 플러팅을 해가지고 상대의 눈에 확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뭐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좀 서서히 이 사람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뭐 첫인상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과 만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가름이 되니까 물론 어느 정도 좀 임팩트를 주는 거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임팩트를 줬을 때 그게 관계가 길게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계를 길게 가져갈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친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남녀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뤄봤고요. 이게 뭐 플러팅 자체야 뭐 다른 훨씬 더 기술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영상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실제로 저렇구나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그냥 더 볼까요? 일단 연애의 촉. 어떻게 하면 연애의 촉이 좋아지나, 그리고 말의 힘, 그리고 미스터리한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연애를 할수록 촉이 발달할까요? 2011년 심리과학이란 저널에 나온 연구인데, 연애를 할수록 촉이 발달할까? 남녀 차이가 있었어요. 이 연구는 상대가 나를 더 만나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닌지, 이 상대의 마음이 이 상대가 나를 지금 관심 있어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더 오를까라는 거지. 결국 연애의 촉이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그 촉이지. 남녀 각각 190명 정도 해서 스피드 데이팅 뭔지 아시죠? 한 5분 정도씩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트하는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남성의 결과랑 여성의 결과가 달라요. 남성의 결과는 누가 더 촉이 좋아지느냐 했을 때 단기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맞췄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 플러팅의 달인들인 거지. 플러팅을 잘하는 사람들. 플러팅이 약간 바람둥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물론 바람둥이라는 뜻으로 요즘에 플러팅을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연애, 헌신하지 않는 그런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맞췄대요.
흥미로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플러팅을 해본 남자일수록 자기 행동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로 장기적인 연애를 꿈꾸고 헌신하는 그런 남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 지금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장기 연애를 좋아하고 헌신하려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둔하다는 얘기야. 촉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를 보이고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더 애를 써야 내가 좋아한다는 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고 어떤 성적인 어필을 해버리면 단기적인 관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겠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표현을 안 해. 그러면 저렇게 단기 연애를 하고 헌신적이지 않은 연애를 추구하는 남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채는 그 촉이 발달한다고요. 그러면 이 칼럼에서는 그럼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열심히 들이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써있긴 해요. 남자는 많이 들이대 보면 그만큼 촉이 발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내가 장기적인 연애를 추구하고 헌신하는 남자를 원한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적 어필이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나는 당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난 당신이 정말로 좋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여성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다를까? 여성은 따뜻하고 신뢰하고 협력하며 오래 사귀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맞췄다 그래요. 반대인 거죠. 남자랑. 그럴수록 촉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수 있고 좀 오래 사귀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쉬운, 좀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남자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관계도 발달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써요. 여자라면 접근한 남자를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긴 하던데 여기서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연애를 막 많이 해보고 단기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봤다고 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나 남자 많이 만나봤어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그러니까 이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한다고 촉이 발달하는 거 아니니까. 촉이 발달한다는 건 그냥 본인의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거절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죠. 어쨌건 또 그리고 오래 사귀다 보면 남성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고 왜냐면 이성을 유혹하려는 남성과 평소의 남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좀 남성의 이런 화법이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흥미롭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은가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다면 단기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아론 박사님인가요? 좋은 플러팅은 무엇인가? 그 칼럼에 마저 있는 이야기인데 말에는 매혹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언어 능력이 중요해졌지만 가까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대화를 비대면으로 하고 문자로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창한 언어 그리고 메시지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새로 나온 연구들이 내놓은 걸 보면 최근의 플러팅에는 이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에는 낭만적인 가치가 있고 지성을 표현하고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유창하게 말로 약간 신뢰가 안 가는 약간 사기꾼 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유창한 이런 유혹을 위한 유창함은 이 과자와 같다, 불량식품과 같다는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입에는 좋지만 마음엔 해롭다. 그리고 원곡이 아니라 커버곡.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또 써먹고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몇 가지 인용문을 가지고 오던데 첫 데이트에서는 원하는 걸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가 좀 땀을 흘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를 좀 긴장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데이트에서는 상대가 나를 만지게도 안 한다는 거지. 나한테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대를 좀 긴장시키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이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그 사람 무릎에 손을 올리겠다. 예전에 연애 상담하고 이럴 때 이제 게스트로 초빙했던 한 분이 이성을 유혹하려면 가장 좋은 건 허벅지에 손을 놓는 겁니다라는 농담을 했었거든요. 성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다들 이제 농담을 알고 웃었는데 이제 그게 여기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라는 분은 이런 식의 말을 했대요. 남자가 나한테 플러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좀 성실하고 개방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내가 플러팅을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카드를 단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모순인데 이 로버트 그린의 유효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효기 기술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좀 너무 많아지니까. 플러팅은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신비로워야 되나요? 그렇게 신비롭고 모호해야 되나? 나를 조금 숨기고 저런 미스테리한 거는 유혹할 때 효과적인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게 만드니까 호기심을 주고. 그런데 이 가벼운 관계에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연구와 이제. 근데 깊은 유대 관계. 이게 장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위해서는 단순히 미스테리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애매모호하고 신비로운 그런 태도로는 장기 관계로 가기가 충분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당신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나는 충분히 시간을 쓰고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불확실한 감정을 조성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게 관계는 해로울 수 있고 상대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이렇게 좀 상대에게 마음을 확실히 전달하지 않는 거는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 막 밀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잘 안 보여주고 어쨌건 상대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게 여기서도 이 박사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다 모순적이다. 내 플러팅은 신비와 모호함이 필요한데 타인의 플러팅은 성실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다들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다 자신이 신비하고 모호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가벼운 관계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신을 다 드러냈다가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안 받아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실은 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감함은 성적 어필이 아닌 내 진심을 보이기 위한 과감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성심,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간과 애정을 투자하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플러팅에서 이게 원초적인 즐거움, 이게 결국 단기적인 목표인데 이런 경우에는 모호하고 비정통적인 방식. 근데 어떤 애정, 긴 관계를 위해서라면 성실한, 그리고 나를 좀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발췌를 해왔는데 플러팅은 향신료다라는 파트예요. 그래서 플러팅은 아첨이다. 거짓보다 좀 칭찬에 가까운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웃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렇게 해서 좀 가장 가까운 미묘하고 즐거운 아첨. 그리고 전주곡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노골적인 그런 성행위가 아니라 즐겁고 온화한 전주곡.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대신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팅이 성행위를 대신할 정도로 서로에게 교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난 영화 장면이 있는데 유튜브에 또 저작권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어. 진짜 이게 다른 그 채널들 어떻게 갖고 오는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른 강의를 열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이다. 감정이 충만한 지적놀이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팅을 하려면 좀 편안하고 차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 호기심, 유머, 상상력, 공감. 그래서 이 호기심은 상대가 좀 물어봐 주게 만드는 거. 제 대화 강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정보를 흘리는가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면서 또 질문할 거리를 던지는 거. 제 스몰 토크 책에도 있고 강의도 있거든요. 플러팅 대화법을 하나 콘텐츠 만들어야겠구나. 그거를 조금 조합해서.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강의의 목적이 달라지면 흥미로 볼 수 있겠네요. 저 유머 강의도 있는데 유머 강의도 일부러 강의기 때문에 유머기를 싹 빼고 유머 강의를 해봤어.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력, 상대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에 찾아갈 찻집에 대한,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맥주 거품 되게 좋네요. 거기 카페도 이 크레마가 진짜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상대가 그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경청을 잘하면서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다 플러팅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 말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 일단 몰입이 되면 거기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건 결국 무아지경이고 무아지경이 최면의 트랜스 상태거든요. 그 트랜스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은 훨씬 더 강한 암시를 줘요. 근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음에 다뤄드릴게요. 이 최면 언어가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 막상 최면 언어라고 해갖고 강의 올리면 안 보더라. 되게 강력한데. 그래서 플러팅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각 파트너의 영혼이 휘저어져서 두 영혼이 서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서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근데 꼭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쾌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 유의, 저런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유머와 상상력을 일으키는 그런 이성과 만난 그런 경험을 해보면 단순히 멋있거나 아름다운 것만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죠. 플러팅의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온화하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유지하는 것. 이게 결국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백경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신을 다한 구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구라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건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플러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례나 어떤 평소에 대화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닿으면 또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뭔가 연구 자료를 갖다가 모으고 또 번역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지금 라이프 클래스라는 회사에서 저희 상담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하단에 링크로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라이프 클래스에서 홈페이지까지 또 제작을 해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담을 뭐 많이는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만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밑에 링크를 한번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플러팅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로 강의를 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